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의 손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세계적인 여행지 서울의 관광을 이끌고 있는 분이죠. 서울관광재단 길기현 대표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길기현입니다.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병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띠에 모든 행운이 가정에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대표님과 그래도 종종 뵀는데요. 어느새 1년이 훌쩍 가서 벌써 이제는 연말 신년 인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올 한해 정말 많이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1년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네, 저희 나름대로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올해 관광객이 외래 관광객이 2천만을 넘을 거로 생각하는데 이제 K컬처가 아주 큰 역할을 했고 저희 재단도 관악산 등산센터를 올해 또 오픈을 해서 북한산, 북악산, 관악산 3개 등산센터가 오픈이 돼서 지금까지 누적 한 10만 명의 외국인 등산객들이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서울달이라고 여의도에 있는 달을 본격적으로 운영 시작해서 올해 또 많은 탑승객들이 이제 즐겼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본사의 11층에 서울 컬처 라운지라고 외국인 한국 문화 체험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한 1년 만에 2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또 이제 서울 썸머비치가 또 100만 명 이상 왔고 그런 다양한 일을 하느라고 정말 바쁜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정말 서울 관광도 항상 오실 때마다 이렇게 제가 느끼는 건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단했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이 부분도 이 서울이 정말 이제 국제적인 세계적인 마이스 도시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것이 11년 연속 글로벌 트래블러 선정 최고의 마이스 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이 부분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는 늘 대표님과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11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와, 이게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이제 한국이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할까 국제사회에서 K-팝, K-한류 이런 걸로 굉장히 조명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캐대언이니 또 오스카상 받은 그런 여러 이유로 인해서 문화나 또 질적인 면 또 여러 역사 면에서 한국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마이스 단체들이 한국 서울에서 특히 마이스를 열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런 수용 태세가 잘 돼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마이스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 여행객들은 오면은 180만 원 정도 쓰거든요. 네. 마이스 단체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을 씁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유치하려고 큰 애를 쓰고 있고 또 한 단체가 보통 3,000명, 4,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번에 200억, 300억 소비를 하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단하고 저희가 이제 1년에 매번 2번 제일 큰 대회가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면 아이맥스라고 있어요. 거기하고 또 프랑크푸르트 또 아이맥스가 있는데 그게 제일 큰 대회입니다. 이때 이제 서울의 호텔, PCO 업체 또 많은 이런 유관 업체들하고 팀을 짜서 이제 가서 상담을 하죠. 그렇게 되면 저희 부스가 제일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 부스보다. 서울 부스가요. 한국의 그만큼 서울. 인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노력을 해가지고 세계 정치학회 총회와 세계 경제학제 대회를 올해 서울에서 개최했거든요. 각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약 3,000명씩의 외국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카라고 세계적인 그런 컨벤션 국제 기구인데 매년 국제 도시 순위를 먹이는데 우리가 올해는 6위를 했습니다. 전에는 10위권 안에 못 들었었거든요. 네. 올해 2002번에 6위를 했고 또 아태 지역에서 보면 싱가포르에서 2위고 전 세계적으로 서울이 마이스 도시로 주목받는다는 걸 아주 입증을 하고 있고 또 이거 말고 이제 UIA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1등을 할 정도로 지금 강세를 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컨벤션 국제기구에서 선정하는 국제회의 도시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6위. 와, 6위. 세계 6위. 네. 언젠간 1위도 하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예. 언제로 왜냐하면 전망하십니까? 새로운 도시에서 네. 그런 대회를 열기를 많이들 원하니까 서울이 이제 조명을 많이 받으니까 런던, 파리 이런 데는 오래 했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그날 컨벤션 시설이 좀 부족한 게 문제가 있어서
2036년에 지금 잠실 그 체육관 주변에 또 컨벤션 센터가 크게 생기거든요. 네. 좀 서울역 서부권에도 이제 크게 생기고 그러면은 수용태세가 잘 되면은 충분히 1등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대표님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 오세훈 시장님이 만드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 충분히 1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 서울의 관광을 응원하겠고요. 네. 특히 올해 성과 배경에 블레저 전략이 손꼽힌다고 들었습니다. 네. 블레저 전략이 뭔가요? 블레저라는 건 이제 비즈니스와 레저를 합친 그런 합성어인데요. 해외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러 이제 출장을 간 김에 출장 전 그 전으로 개인 휴가를 덧붙여 관광도 하면서 방문지를 즐긴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트래블러라고 미국의 대표적 프리미엄 마이스 매체가 있는데 110만 명의 구독자와 월 홈페이지 뷰수 470만 건을 달성하고 있는데 전 세계 독자 투표로 올해 서울이 최고의 아시아 블레저 목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3년에 1위, 23년에 2위를 하고 25년 다시 1위를 탈환한 것인데 이거는 이제 서울의 풍부한 문화 자산 그리고 최근에 뜨고 있는 한류 붐을 더불어서 이런 좋은 성과를 받았다고 봅니다. 블레저 전략. 그러니까 서울이 세계적인 국제회의 도시가 된 데는 이 블레저 전략이 통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레저를 합한 것. 보통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출장을 가도요. 일하다 보면 여행을 못 한대요. 둘러보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표님은 이런 거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도 좀 해외 나가시면 블레저 하십니까? 뭐 블레저 할 시간은 없고요. 대부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할 시간은 없는데 이제 서울은 이런 걸로 각광을 받는 게 서울이 청결하거든요. 네, 그렇죠. 청결하고 또 네. 치안이 아주 완벽하고. 맞죠. 예. 네. 그리고 뭐 조금만 가면 뭐 아름다운 산이 있고 고궁이 있고 또 뭐 쇼핑센터가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오밀조밀한 그런 사대문 안에 모든 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걸어서 관광하기도 좋고 또 청계천도 있고 이어서 경복궁 또 뭐 인사동 이런 다양한 그 먹거리, 쇼핑거리, 볼거리가 있어서 블레저 목적지로 이제 업무하다가 잠깐 나가서 청계천 가서 또 이제 맞아요. 그 청계천 가면 요즘에 두루미도 오고 뭐 백로도 오고 막 오거든요. 너무 이제 즐겁게 보는 그런 즐거움이 있죠, 서울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포함하여 해외에서도 기업들마다 이 출장 일정 짤 때 좀 그런 거 감안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나라 가면 이게 놀 곳이 없는 데도 많고요. 갈 데가 없는 그냥 일만 하다 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블레저 그 목적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줘야 되는데 그거를 다 갖춰놨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블레저 전략이 통했다. 이 말씀이시고요. 항상 이렇게 오시면 서울에 이제 관광의 어떤 축제나 이런 안내도 해 주시잖아요. 소개도 해 주시고 올해 2025년 대미를 장식할 겨울 축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일 개막하네요. 서울 비초롱 축제. 올해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예, 이제 올해 청계천과 또 광화문 일대에서는 광화문 크리스마스 마켓이 벌어집니다. 내일부터 1월 4일까지 40일간 이제 펼쳐지는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400점에 496점의 한지등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 한지등이 왜 이제 예쁘냐면 중국이나 타이완 이런 데는 주로 비단등을 씁니다. 네. 우리 지방에서도 이제 주로 비단등을 쓰는데 서울은 한지등을 씁니다. 한지등은 예쁘죠. 굉장히 빛이 유리하고 굉장히 색감이 아주 뚜렷해서 보기가 좋거든요. 근데 비단등은 안에 이제 알전구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투박하고 조악한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한지등이 비단등에 비해서 한 5배가 더 비쌉니다. 네. 그런 등을 우리가 다양하게 해서 청계천 일대를 이제 수놓는데 올해는 특히 이제 뭐라고 할까 빛을 주제로 이제 하는데 특히 시등의 순간이라고 해서 제1구역에 1887년 경복궁 건천궁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전등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거를 아주 멋있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발동기가 약하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뭐 건달불이라고. 그 이번에 건달불을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행사장 가면? 아니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해서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지는 않고 그때를 제한을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보면은 또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저기 우이천이라고 있어요. 예. 북한산 밑에 우이천에도 소울 라이트를 주제로 우유교 쌍안교 밑에까지 359m 구간에 다양한 한지등을 또 우리가 해서 양쪽에서 이런 축제를 벌입니다.
서울 빛초롱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을까? 아까 한지등 설명하시는데 머릿속에 막 그려졌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실제 이 축제 현장 가셔서 내가 머릿속에 떠올렸던 정말 그 장면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머릿속에 떠올린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청계천 전 구간 그리고 우이천까지가 그 축제 현장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작품 같은 것들도 많이 거기 채워진다면서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계천의 대표 작품은 제1구역의 시등의 순간 이렇게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 전기불이 들어와서 이 전기불이 켜지는 그런 행사를 한 게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한지로. 한지에 또 LED 등까지 입혀져서 아주 색다른 연출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볼만한 게 청계천 하이라이트 4구역 맨 끝쪽에 빛이 오로라라 해가지고 그 오로라 가면 이제 저 북극권에 가면 이제 오로라가 막 나타나잖아요. 그걸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유명한 그 카메라 이런 걸 이제 도입을 해서 정말 청계천 물속에서 아래 천장까지 다리 천장까지 프로젝션과 레이저로 한 50m에 걸쳐서 진짜 오로라가 연출이 되니까 아주 장관일 겁니다. 멋지겠네요. 네,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우이천에 가면은 작년에 이제 우리 청계천에서 가장 이제 인기 있었던 게 어가 행렬이었거든요. 예, 약 100m가 넘는 그런 뭐라고 할까 임금님이 그 종묘 대제에 참계하기 위해서 임금님께서 이제 행차하는 그런 모습을 한지등으로 재현했는데 100m가 넘습니다. 이게 아주 또 볼만한 대장관이니까 꼭 한번 우이천에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 서울 빛초롱 축제에 가시면 지금 말씀하셨던 예. 대표 작품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 하이라이트 연출도 꼭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여러 협력 파트너사랑 같이 하시네요. 예, 라면, 포켓몬 이런 콘텐츠들도 상당히 풍부해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영화사에서 이제 작품을 상영하기 전에 초연을 우리 그쪽에서 이제 약 뭐 30초 1분짜리를 초연을 많이들 하고요. 또 커피 회사, 또 의료 회사 등 대중들이 알만한 글로벌 기업들과 한지 등 제작업체도 우리 부스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만 관광청, 프라하 관광청, 각국 관광청, 또 지방의 또 이제 관광 도시들도 작품을 출연하고 해서 좀 더 행사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볼거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런 협업 업체가 계속 더 증가하고 있죠. 그만큼 빛초롱 축제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체들에서 연락이 오는 거네요. 저희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럼요. 예. 네. 근데 그러면 그게 한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업체들도 많이 연락이 와서? 아니 우리는 뭐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오면 좋은 대로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더욱더 많은 등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등 제작하는데 돈이 꽤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맞네요. 너무 좋네요. 이렇게 협력사들도 점점 많아지면 그만큼 볼거리가 늘어나니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빛초롱 축제 개막한다는 소식 전해드렸고 내일 개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표님. 2025 광화문 마켓이 이게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하더라고요.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우리도 유럽형 크리스마스 마켓을 하면 어떻겠느냐 저희한테 이제 그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게 적극적으로 해서 캐빈 형태로 이렇게 이제 유럽에서 하는 스타일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4회치를 맞는데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을 여는데 약 부스가 한 60개가 이제 나오고 그 부스를 다 이제 오두막 형식으로 만들었거든요. 눈도 쌓이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소품을 많이 팝니다. 그 중앙에는 이제 15m 대형 트리가 있습니다. 대형 트리가 있어서 굉장히 그 유럽형 크리스마스 그런 느낌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해전 목마도 있고 또 호두까기 인형이 집, 전자브레드 쿠키 집 같은 스토리가 있는 포토존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한꺼번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한 5, 60개가 업체가 참여해서 그 상공인들이 저한테 너무너무 매년 감사를 합니다. 너무 정말 장사가 잘 되어서 감사하다 하고 주변에 이제 식당 주변의 사장님들도 저한테 엄청 감사를 합니다. 손님을 이렇게 많이 올고 오셔서 사실 이제 겨울에 이제 광화문 쪽에 한밤중에는 썰렁하거든요 원래. 썰렁하고 인적도 드물고 을씨년스러운데 저희가 이걸 함으로써 하루에 몇만 명씩 오니까 이게 보통 뭐 150만 명이 오거든요 시즌에 마켓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어딘가 또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 주변 식당이 굉장히 성업이죠. 그래서 이제 사후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감사하다. 90% 이상이 95% 이상이 상인들이 대환영하는 그런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2025 광화문 마켓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앞두고 정말 이것도 기대되는 행사인 건데 크리스마스인데 산타도 볼 수 있나요? 예, 우리 산타가 이제 거기 준비하고 있어서 준비하고 있나요? 예, 어린이들이 오면 이제 사진 찍어주고 선물도 주고 다양한 이벤트를 해서 정말 이제 즐거운 가족 나들이 저녁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궁금하네요, 산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할 때마다 반응 되게 매번 산타가 오셨어요? 매년? 아니죠. 매년 오진 않고 이번에 이제 특별히 산타가 옵니다. 어디서 오나요? 아, 그 핀란드에서 오시는 산타는 아마 YTN 타워에서 남산 타워에서 뭐 이렇게 야. 손님들을 저기 한다고 그러고요. 네. 우리는 또 우리 이제 국산 산타 할아버지가 네. 또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게 너무 준비가 되어 좋네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말이 통하셔야 되니까 일단 우리 산타 네. 할아버지가 너무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아이들과 같이 오는 부모님도 많으실 것 같은데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팁 간략하게 알려주신다면요? 이제 아이들이 오면은 입구에 동화책 포토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화 쪽 그 캐릭터들과 함께 그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올해 해전목마를 설치를 해서 아마 아이들이 아마 줄을 엄청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타의 집까지 이렇게 이제 들르기를 추천하고요. 또 마켓 곳곳에서 이제 요정들이 돌아다니면서 작은 선물도 이렇게 이제 애들한테 주고 깜짝 선물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소품 먹거리 구매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돼 있고 또 이제 독일식 소시지나 비프 파이처럼 따뜻한 음식을 즐길 수 있게 그런 것도 이제 마련돼 있어서 가족들이 오면 정말 즐거워할 그런 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 예. 산타가 어디서 어떤 분이 오실까 되게 궁금한데 대표님을 많이 닮으셨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 턱수염이 많아가지고 누군지를 잘 모르겠죠. 알겠습니다. 아, 정말 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연말에 한번 서울 들러주세요. 들러주셔서 서울 비초령 축제도 보시고 광화문에서 이 크리스마스 마켓 한번 체험해 보시면 아이들과도 좋은 추억 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말도 사실은 춥지만 그 여름 휴가 시즌에 못지않게 여행 성수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서울로 여행 오실 해외의 글로벌 관광객 분들에게 서울 한마디로 멋지게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서울에 특히 이제 서울이 굉장히 겨울에 성수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동남아 분들이 눈 보러 서울에 엄청 옵니다. 아. 스키 타러. 그래서 우리가 모르지만 겨울이 비수기일 것 같지만 성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외국인들한테는. 그래서 뭐 스키장마다 막 넘쳐나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이제 서울에 오시면 그동안에는 이제 저녁에 볼거리가 없었거든요. 너무 썰렁하고 저녁에 디너쇼도 없고 나이트 라이프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재단에서 이제 17년 전부터 이렇게 비초령 축제를 굉장히 날이 갈수록 와이드하게 점점 볼거리가 많게 해주니까 거의 비초령 축제하고 크리스마스 마켓 합쳐서 500만 명의 관람객이 오거든요. 그 중에 20-30%가 외국인입니다. 그런가요? 네. 와. 그 정도로 이제 이게 국제 성과를 이제 내고 있어서 예. 굉장히 그 즐거운 그런 겨울 밤이 될 것이고 저희 이제 관광지들은 이제 봄에는 스프링 페스타, 여름에는 썸머 비치, 봄 가을에 또 이제 등산 세타 이런 거 또 서울달 이런 다양한 뭐라고 할까 이런 그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또 다양하게 하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고궁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걸 볼 수 있게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2026년도 정말 기대되는 서울의 관광. 오늘 아쉽지만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기현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